명불허전에서는 우리 한복을 알리고 또 어쩌면 한복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한복 연구가이자 디자이너이신 우리 박술려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한복이 그렇게 좋으세요? 사실은 한복이 네. 아마 우리 네. 유 선생님께서도 한복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제가 있다라는 네, 걸 네. 저는 뭐 특히 저는 좋아합니다. 알아요. 네. 네, 알고 있고 이제 옛날에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군가가 제대로 된 한복을 입고 싶은데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그 어떤 수준으로 바느질을 지어서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어요. 그럴 정도로 저도 항상 갈구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지금 올해로 제가 32년이 됐거든요. 근데도 늘 부족한 거죠. 그래서 많이 일을 줄이면서 그것을 지금 정말 그 한복 제대로 만들자라는 그런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한 10년 지금 열심히 해온 결과 뭐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미국, 뭐 카나다 이런 데서 왜 우리 아들, 딸이 일년지 대사에 그렇죠. 한복을 한 벌 제대로 입히고 싶고 입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의뢰의 저희 집에 비행기를 타고 정말 먼 길에 찾아오는 그런 집으로 이렇게 탈바꿈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많이 여러 가지로 안정이 됐어요. 네, 저 네. 건강도 안정이 됐고 오히려 이제 옷은 그 정통성을 더 갖고 찾아야 있는 되겠다. 쪽으로 이제 예. 가시는 거고. 그 책임을 앞으로도 더 정말 제대로 만드는 한복을 제대로 짓는 그런 한복 집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그러면 한복 수업을 어디서 하셨어요? 따로? 또? 네, 제가 항상 어릴 때부터 나는 한복을 할 거야. 나는 꼭 한복을 하는데 어디서 배울 거야가 제가 굉장히 꿈꿔왔던 거예요. 대부분 요즘에는 뭔가 한다 그러면 빨리 하고 빨리 실패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꼭 한복을 하는데 꼭 배우는 곳은 이리자 선생님이어야 돼.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죠. 네.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보면 방송을 보면 변웅전 선생님이 추석 어느 날 이렇게 한복을 이렇게 입힌 모델들하고 우리 스승인 이리자 선생님 하고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걸 봤어요. 네, 네. 꼭 이리자 선생님을 가는데 내가 한복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가야지. 어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신이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단련을 한 다음에 꼭 선생님 댁으로 취직을 할 거야. 이러고 고심을 하다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서도 거절을 당했다가 그랬어요. 네, 안 되겠는지 이제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취직을 했고 잘 안 받아주실 때인가요? 그때는? 제가 나이가 이제 25이 넘으면 안 받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선생님 댁을 다닐 때는 거의 24, 셋부터 네, 계속 네. 갔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선생님, 이리자 선생님 댁을 찾아가기 전에 어느 정도 제가 준비성을 지금 돌아보면 있냐면 방직 공장도 다녔었어요. 어허. 우이사는 뭐고 옆으로 경사는 뭐냐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한복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거기서 그 원리를 알게 됐어요. 방직 공장이라는 게 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단과 면만 다를 뿐이지 경사, 우이사, 짜임이 얼마나 소중하게 이게 힘들게 짜는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 그런 다음에 선생님 댁에 가서 취직을 했고 잘 선생님의 칭찬은 없었으나 그분의 속 깊음을 느끼면서 나는 여기서 3년에서 5년만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 내가 30년, 50년을 살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배웠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그래서 거네. 제가 실패를 안 하고 지금도 돌아갈까 이러다가 아니지. 내가 이리자 선생님 댁에서 잘 견뎠으면 나는 어디 가도 견딜 수 있어 하는 자부심이 사실 있어요.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요즘에는 왜 자손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다가 힘들다 그러면 그만둬 이러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참고 견뎌라.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이러면서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몇 년이나 하셨어요, 문화생? 거의 한 횟수로 7년, 7년 됐어요. 아, 오래 하셨네. 근데 지금 세월이 6, 7년이지 저희가 배울 시점만 하더라도 한 달에 2번 쉰다. 근데 패션쇼가 있거나 이러면 쉬면 안 돼요. 그렇지. 뭐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안 된다고 알고 또 나이가 성숙해서 배웠으니까 남들이 기술자 후배들이 이렇게 잠을 잘 때 저는 그 친구들이 해놓은 뒤치다거리 이렇게 어허. 예, 시접을 다 누비를 예를 들어 해놓으면 여름에 누비 바느질 시침을 다 해서 떠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이니까 뭐 소위 말하는 그 뒤치다거리를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죠. 옛날에는 거의 뭐 6개월 1년씩 했어요. 그러면 그 선배님이 빨래를 담가 놓으면 그것도 다 그 시간에 빨아놓고 제가 생각해도 참 열심히 잘 참고 있었다. 근데 그것은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도 있지만 저희 스승님의 호된 그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전 견뎠다고 생각해요. 엄하게 하셨군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아하. 절대 안 돼 외출은. 여기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생각해야지 성공을 한다. 군대 생활하신 거네요, 완전히. 요즘에 군대도 아마 그렇게 하면은 네 아마 오. 탈영할 거예요. 아, 그 근데 정도까지 엄하게 했어요. 그럼요. 그래 그 스승님의 멋진 가르침. 저 집에서 전화 오는 것도 부모님이 허락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바꿔주셨어요. 허허. 제가 지금 이런 방송에 나와서는 처음 하는 얘기인데 네. 저는 그 스승님의 그게 굉장히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지금도 생각이 돼요. 예, 정말 혹독하게 예, 가르치셨고 그러니 굉장히 멋쟁이셨어요. 아침마다 메이크업 헤어 깨끗이 하시고 예, 한 바퀴 쫙 아침에 도실 때 저는 새벽 4시, 5시에 잠을 잤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정말 못 일어나고 이렇게 헤매면 문 쫙 그냥 겨울날 열고 들어오시면 그냥 온 사람들이 미식 밑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이제 그런 훈련 생활을 했죠. 예, 지금도 후회하진 않고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스승님을 만났기에 저는 항상 요즘에도 살아가면서 아 나의 훌륭한 스승님 그리고 정말 그 정신력 하나는 우월한 나의 어머니 기인 같은 어머니 네. 예, 정신력이 있어서 나는 지금도 외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누구를 왜 만나지 않아도 저는 하나도 그게 우울해 나는 선택된 사람으로서 외로움도 참아야 되고 내 직업은 좋은 분들의 옷만 꾸미는 사람이라 굉장히 저는 그냥 제 스스로 정신력이 그분 두 분의 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 말씀은 편하게 하시는데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근데 야. 저는 제 스스로 굉장히 그거를 즐겼던 것도 같아요. TV도 보면 안 됐어요. 어허. TV는 눈을 예를 들어서 보면서 바느질을 하면 안 된다. 라디오는 허락했고, 예, 했어요. 그러니까 그 TV를 보지 말라 그러면 저는 안 봤어요. 에휴,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 댁을 다 기한이 끝나고 나왔을 때 그 TV에서 광고하는 것도 신비롭더라고요. 왜 광고하면 요즘에 돌리잖아요. 아하. 야, 저거 신기하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어린 동생들은 TV를 너무 보고 싶으니까 보자기로 덮어놨다가 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네, 아웅 네, 했는데 네, 네. 그걸 선생님은 다 아셨을 테지만 또 눈 감아 주셨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한 7년 정도 되니까 이제 하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때 건가요?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 62세를 일기로 폐암으로 가셨는데요. 폐암 거의 한 4기여서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를 빌미로 그래도 나가면 안 돼 막 이러셨는데 제가 너무 일이 안 되니까 맨날 울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제 나가라 이래서 나왔고 선생님께서 격려를 굉장히 크게 해주신 게 여자는 항상 그 직업 있는 여자는 꼭 제대로 된 직업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해야 된단다라는 말씀하고 더불어서
바느질하는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 아, 그래요? 그래야 존중을 받는다. 아, 그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건 참 예. 쉽지 않은 건데, 말씀만 들어도 아주 좀 모습이 보이네요. 아니,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박술려 한복이라는 공식을 만드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지금 사람들은 박술려 하면은 연기자하고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만 상상을 하세요. 근데 워낙에 스타들 옷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박술려 한복을 입으면 술술 풀린다라는 그런 자기들만의 그게 있대요. 그 술술 풀리는 술입니까? 그게 지을술의 계집녀예요. 지을술? 예. 이게 본명이에요? 예, 본명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어허. 그 외할머니께서 이제 뭐 육갑이라 그러나요? 어허. 그런 거를 할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어허. 우리 애기는 천재기가 있다고 그래요. 앞은 못 보지만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총기가 있대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연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고 사실은 이제 한때 배우 생활 훌륭한 배우 국민 배우 그렇죠. 생활을 하셨으니까 네. 아시지만 누군가가 돈을 준다고 해서 한복을 입어주나요? 내가 입어서 멋있고 행복하고 브라운관에 예쁘게 비춰지는 것이 나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배우들이 저희 옷을 입고 싶어 하고 네네. 약간 CF나 이런 것 비용을 받아도 그냥 저희 한복을 입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고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박술려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요. 코엑스, 하겨울, 인터컨티넨탈 호텔, 여의도, 박람회는 다 참석을 해서 어느 드레스샵에 조금이 아니고요. 부스를 10부스, 8부스 해서 온 직원들 30명이 거기 다 나가서 한복에 대해서 홍보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왜 코엑스나 이런 데 오면 왜 가방을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네, 유인물을 주면 늘 네. 가방을 박술려 한복 저 얼굴을 넣어서 어허. 부끄럽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한복으로 알린다고 그거를 엄청 한 행사장에 10,000개씩. 스타 마케팅 한다고 또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세상이라는 건 손바닥도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양면이 네, 있듯이 네. 어떻게 보는 시각이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분들은 그래도 항상 수시로 손질해서 협조해주는 저희 집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옷이 입었을 때 그냥 보는 것보다 화면으로 예쁘다는 것이 정평이 나 있고요. 사실은 옛날에 갑상선 수술하기 전에는 사실 그게 고마운 건지 뭔지 몰랐어요. 내가 예쁘게 만드니까 그런 거지라고 자만했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정말 박술려를 좋아하면 뭐해. 길거리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학생도 많고 많지만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한복.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또 그렇게 뭐 입혀지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제가 그죠? 골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할 수도 없고요. 아하. 제 성격이 어디 가서 그렇게 성향적으로 막 사람들하고 친밀도가 이렇게 있고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일로서만 한복을 나시는 거예요. 잘 만드는 것으로서 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그것이 다 뿌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박술려 한복이 성공한 것은 많은 연기자들이 도와주는 거 물론 당연하고 감사해요. 패션쇼 한다 그러면 막 쫓아와서 다 무대에 서주고 와서 축사해주고 다 그런 것도 감사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바느질을 할 줄 아는 나의 어머니의 천성 그리고 멋을 하는 나의 훌륭한 스승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박술려로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극에도 많이 그 의상을 하셨죠. 추노, 아, 정성스케 날, 예. 그 마지막 이제 네네. 조선 여자의 그 네네. 한지민 씨가 까만 치마에다가 하얀 저고리 입는 조선 시대의 마지막 여성의 의복으로 상징적으로 나왔고요. 네. 한고은 씨가 그 왜 멋있는 그 왜 하얀 그 아, 그 창호지에다가 네네. 겹겹이 입은 그
전무를 쓰고 기생모자를 쓰고 네, 네, 나왔던 그것도 추노도 경생 스캔들도 저희가 한 거고 추노 이다혜 씨가 단아한 한복을 보여준 것도 그러고 뭐 현대극은 뭐 말할 수 없죠. 뭐. 아 그래요? 예, 현대극도. 그러니까 저희 지하에 옷이 지금 거의 가지수로 말하면 10,000가지가 넘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있어요. 옷들이.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한 집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그만큼 한복을 그럼요. 정말 알려야 여러 된다는 군데 알리고 거죠. 싶어서 그런 일을 많이 하신 거네요. 왜냐면 그때는 너도 나도 한복이 치렁거리는 옷이니까 빌려주면 망가진다 이러면서 안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럴 때 저는 발버둥 뛰고 정말 발벗고 뛰었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양 명절 지나면요 드라이브만 몇백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입고 이제 갖고 그렇죠. 들어오면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드라이비만 하나요? 동정 비단 사다 다 싸야 되고 동정 뭐 해야 네, 그렇죠, 되고 갈아야 그렇죠. 되고 그러죠. 해외 스타들도 많이 네, 입었죠. 많죠. 지금 뭐 다 제가 애우지 못하지만 뭐 지금도 기억나는 건 브루트니 스피어스 그 월드스타가 우리의 남의 나라 문화를 소중히 간직해주고 너무 좋았다고 친필로 사인해서 보내주고 우리 샵에 방문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기억에 남는 배우예요. 어셔도 왔었고 많이 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양 위주로 많이 하셨다면 지금은 이제는 이제 질입니다. 질 위주로 예. 훨씬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을 잘 지키는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될 하시는 것 거죠? 같아서요. 예. 요즘도 바느질 직접 하세요? 저는 바느질을 뭐 이렇게 손을 놨다가도 선생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는 거 보면요 진짜 바느질이 기계보다 더 정확해 이러고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한복 제가 장인데 대부분 놀라워하는 게 그냥 이게 상징적으로 그냥 한다라는 그림만이 아니고 저는 뼛속 깊이 바느질하는 걸 사랑하고요. 만약에 바느질을 없으면은 제가 아마 우울증이 걸렸거나 아니면 뭘로 내가 세월을 보냈을까? 바느질하고 운동하고 그냥 제 삶에 충실하는 것이 요즘 모든 제 생활의 전부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조금 불편해하죠 한복을. 물론이죠. 평상시에 이제. 네. 근데 그러면 적어도 뭐 진짜 우리가 경조사라든지 아니면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만이라도 제대로 좀 입어야 되는데. 근데 이 한복이 왜 좋은지 한번 다시 좀 한복은요, 사실은 다들 인정은 하실 거예요. 아름답고, 우선 빛깔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지만, 그냥 한 폭에 그냥 이렇게 꽃잎, 나팔꽃잎처럼 네, 그냥 네. 탁 놔도 그냥 그림이 되고, 그냥 베레는 크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좁히.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현대화하신 거네요. 예, 그리고 원래는 이 저고리 넓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머니가 한복 입으시는 거 보면서 이런 걸 줄여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게 소매가 길으면 불편하니까 접고 접어서 접는데 무의미해 뭔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 이런 디테일이 그래서 그런 걸 다루셨구나. 예 그런 거고 그리고 어느 나라에 내놔도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하라 그러면 제가 과학인이 아니니까 입증은 못하지만 정말 멋진 옷이에요. 단지 우리 옷을 지켜가야 돼 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도 한복이 지금 이렇게 뒤척이는 거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죠. 절대 이 한복이 없어지는 옷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식의 전환을 할 때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는 정말 딸이 5이지만 어머니께서 이렇게 배를 메고 있다고 밑에다가는 다 불을 펴놓고 이제 모시를 다 이쪽 저쪽 이렇게 다 걸어놓고 풀을 먹이면서 은은하게 이제 말리는 거예요. 재로 안 하면 다 타지 않겠어요. 잿불로. 네. 근데 그것은 마지막 단계인 거고요. 마지막 단계 그거를 이제 세리면은 못이 광주리가 되는데 사실 이게 원래는 지금 못이 이러면 그냥 못인가 보다 그러는데 엄청난 공정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뿌리에서
뿌리를 하면은 덩어리가 지죠. 네. 그거를 말려서 표백해서 재물에 삶아서 가닥가닥 쨘다 그러거든요. 갈라서 그거를 무릎에 꽈서 이어서 하나씩 다. 얼마나 가늘은 거에 따라서 정말 굵은 막배가 되는 거고 한산 세모시가 되는 세모시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지요. 그럼요. 그러니까 공정은 그건 똑같은데 자동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다 중국에서 많이 짜오고요. 마지막 나온 그 어른들이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짜는 건 중국에서 짜서 가공만 한국에서 해갖고 한국 배다 이러는 경우도 너무 아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자각할 것은 뭐 해외 명품에서 제가 있는 조각을 갖다 자기들이 문화 수출이라고 해서 수출해서 조각도 이어가지고 전 세계로 그거는 스크린을 하잖아요. 저는 한쪽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승도 그거를 했고 제가 배웠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이 우리 옷을 지켜가려는 노력. 그러려면 제대로 된 한복 한 서너 벌씩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저는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지금 과정을 설명 들으면 그거는 정말 굉장히 힘들죠, 정말 이게. 그 힘든 과정인데 네. 그거에 어떤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그렇죠, 들어요. 예. 그게 존중해 주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문화 계승이 되려면 이제 그걸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어떻게 해서 법으로 한다 그건 뭐하지만 그냥 1년에 뭐 4계절로 뭐 하루씩이라도 정해서 전 국민 오늘은 한복 입는 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떤가요?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대부분 왜 국회에서도 대부분 국회의원분들이 3.1절에 한복 입는다고 하니까 빌리러 오시는 분 봤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남편 한복 한 벌 정도는 긴급할 때 좀 제대로 지어놨다가 드리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의식이 중요하고 근데 우리나라 분들 치고 남 따라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느 한 날 한복을 입어 이러면 우리 그 가장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님들도 한복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 우리가 시대별로 한복도 계속 조금씩 변화가 있죠. 많이 변화가 조선 있죠. 시대에도 뭐 예. 이 저고리 기장도 길어졌다 짧아졌다 뭐 이런 게 다 다르죠. 그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데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조선 전기의 출토복을 보면요. 네. 허리춤까지 오고요. 저고리가 치마도 허리까지만 입고요. 허리까지? 예, 허리에 걸쳐 있고 저고리는 허리를 딱 이렇게 덮어요. 길게. 그리고 고름은 그 저고리 돌연을 넘지 않는 게 출토복식을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세대에 어떤 원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조선 시대는 왜 옷이 컸냐면 우리가 죽은 옷으로도 입고 갔대요. 내가 살던 옷 살 때 이제 이렇게 입던 옷을 목숨이 다해서 죽어서 그런 그 옷을 깨끗이 빨아놨다가 입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거였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볼 때 그때는 컸어야 됐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맵시 있고 예쁘게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예, 하루아침에 이 모든 국민성을 제가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누군가가 제대로 만드는 한복을 하는 이가 있을 때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통은 전통이지만 끊임없이 이 한복도 계속 그럼요.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예, 없는 그 거죠. 대신에 소재는 정말 전통 우리 선조님들이 쓰던 소재를 만약에 하더라도 저는 요즘엔 다 막 확실한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짜온 거 막 다른 나라에서 재직해 온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알수 옛날엔 있어요. 중국에서 이 조선에서 만든 비단을 굉장히 명품으로 쳐서 많이 사갔다고 그러던데. 근데 지금 아쉽게도 한복 원단 재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셔서 그 점도 안타까워요. 만약에 서양 원단으로 한복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한복 비단 재직하는 분들이 설 자리가 아마 지금보다 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계속 연구는 계속 하시는 거죠? 그냥 저는 제 건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어. 연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제대로 만들까를
고민하고 궁리하고 하는 거는 계속 지속되겠죠. 네. 제가 건강한 그날까지. 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계속 뭔가 연구하시고 변화를 가져오고 그러면서도 현대인들이 조금 이렇게 뭔가 전통도 지키면서 입기 간편하고 아주 멋있고 편안하고 뭐 네. 이런 쪽으로 계속 아무래도 계속 하고 가야겠죠? 있어요. 예, 요즘에도 이렇게 좀 더 허리춤에다가 음. 전통에 가까운 치마인데 굉장히 그 여성미도 나타낼 수 있고 저고리는 짧고 이런 현대적인 옷도 수시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신구나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조금 건가요? 예,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좀 이렇게 가져오려면 역시 뭔가를 예쁘게 제대로 하지 않고는 예, 서양 옷들에 너무 많이 다들 좋아하시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거를 탓하기보다는 뭔가 관심을 잡고 그러니까 한복인으로서 제대로 된 한복을 만들어서 뭔가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언젠가 관심을 더 받을 것 같다는.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일은 또 정말 옆도 뒤도 안 보고 네. 미친 듯이 한복만으로 해서 살았고 옷을 너무 좋아했고 근데 앞으로 해야 될 거는 큰 꿈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왔다장보리를 하면서 40%가 넘는 시청률을 경험하면서 한복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제가 알았어요. 읽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겁 없이 패션쇼도 막 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를 함부로 할 게 아니고 지금 실리적으로 운영해 가야 된다가 첫째고요. 제 건강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해 가야 된다. 세월이 너무 빨라요. 제가 60인데요. 네. 진짜 언제 건강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자신감의 상실. 그래서 지금은 정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정돈 많은 비단도 지가 있을 자리를 찾아 정리하는 그게 큰 목표. 아니 근데 요즘 100세 시대니까요. 네. 근데 60이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절대 신체 나이는요. 네. 몸이 말을 해요. 네. 운동도 좀 하고 그러세요. 많이- 바느질만 하지 마시고. 아니 많이 해요. 운동은 저녁에는 제 생활은 그냥 운동하는 거. 좀 많이 변하셨네 그러니까. 많이 변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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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변했습니다. 여태까지 지키게 해준 인생 철학. 늘 처음 같은 마음. 박술녀가 한복을 시작할 때 사실은 그 처음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락으로 한 순간에 떨어지잖아요. 네. 사람들은 막 부러워요. 최고예요. 뭐가 최고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시작 같은 이 마음인데 네. 그래서 항상 제 어디로 이제 개업식에 친한 집 보낼 때는 늘 처음 같은 마음으로 초심 이거는 너무 풀이하려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냥 처음 같은 마음. 네.